자, 한 기업이 체질 개선을 정말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바로 다음 해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고한다면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이야기해볼 기업이 바로 이런 경우인데요. 세코닉스입니다. 스마트폰 부품 만들던 회사에서 이제는 완전한 자동차 전장 기업으로 변신을 끝냈는데 2025년은 숨 좀 고르고 가야 한다고 하네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24년 세코닉스 매출을 뜯어보니까 무려 80%가 차량용 부품에서 나와요. 예전에 스마트폰 렌즈가 주력이었다는 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전환 완료라고 딱 잘라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회사의 DNA가 그냥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궁금해지는 게 있죠. 아니, 이렇게 멋지게 변신까지 성공했는데 왜 2025년은 쉬어가는 이른바 숨고르기 구간이라는 걸까요? 오늘 저희가 풀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이 세코닉스가 몸담고 있는 광학산업 전체 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부터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광학산업의 무게중심이 말 그대로 완전히 이동해버렸습니다. 한때는 뭐니 해도 모바일이 최고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장세가 꺾이고 서로 누가 더 싸게 만드나 하는 치킨 게임만 남았죠. 반면에 차량용 시장은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ADS 같은 자율주행 기술이 시장을 막 끌고 가면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높은 진입장벽 위에서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모바일 시장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이제 살 사람 다 샀잖아요. 시장이 꽉 찼다는 거죠. 여기에 중국의 써니옵티컬 같은 거대 기업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가격을 후려치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설계부터 조립까지 모든 걸 혼자 다 할 수 있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를 이룬 회사들, 그러니까 기술력과 돈 둘 다 가진 몇몇 최강자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바로 이런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코닉스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파트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세코닉스의 변신, 이게 절대 하루아침에 뚝딱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시작이 무려 2007년입니다. 이때부터 차량용 시장에 뛰어들어서 베트남에 또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착착 만들면서 정말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꾸준히 실행해온 결과물인 겁니다. 그럼 세코닉스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토탈 솔루션이죠. 렌즈를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밀 금용 만들고 코팅하고 조립하는 것까지. 이 모든 걸 다른 회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직접 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자동차 업계의 품질 기준을 맞추고 그 높은 진입 장벽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코닉스의 무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말 화려합니다. 자율주행의 눈 역할을 하는 ADAS 카메라, 어두운 밤이나 역광에서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고성능 렌즈, 그리고 현대모비스에 납품하는 최신 LED 헤드램프, 또 운전자가 혹시 졸고 있지는 않은지 감시하는 실내 카메라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완벽한 자동차 부품사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에 그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도 잘했고 포트폴리오도 완벽한데 도대체 왜 2025년에는 숨을 골라야만 할까요? 지금부터는 조금은 껄끄러울 수 있는 불편한 진실을 좀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리포트를 보면 2025년 예상 실적이 매출은 한 4% 정도 줄어드는데 문제는 영업이익입니다. 무려 31%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돼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매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꺾인다는 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회사가 버는 돈, 즉 수익성에 아주 강력한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이익이 줄어드는 걸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고객사가 주문량을 좀 줄이고 있어요. 둘째, 바로 그 고객사가 한 군데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니까 공급사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즉, 경쟁자가 늘어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뼈아픈데요. 폴란드 공장에 부품을 제때 보내려고 비싼 항공 운송을 긴급하게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버는 돈에서 그대로 비용으로 빠져나가니까 이익을 깎아먹는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하지만요, 2025년의 이 어려움이 세코닉스 스토리의 끝은 절대 아닙니다. 이 단기적인 파도 너머로 시선을 좀 더 멀리 던져보면 이 회사를 앞으로 쭉쭉 밀어줄 훨씬 더 강력한 성장 엔진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 숫자 하나가 미래를 말해줍니다. 12. 이게 뭘까요? 바로 최신 고사양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개수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두세 개 정도였는데 지금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요, 자율주행 기술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보세요. 레벨 2에서는 5개 정도 필요했다면 레벨 3에서는 8개, 레벨 4로 가면 12개 이상이 필요해집니다. 결국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곧 카메라 수요의 폭발로 이어진다는 아주 명확한 공식이 성립되는 거죠. 기술 발전뿐만이 아닙니다. 규제라는 아주 강력한 바람도 불고 있어요. 유로 NCAP라고 유럽의 신체 안전도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게 점점 더 깐깐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2026년부터는 운전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카메라 같은 첨단 장비가 없으면 아예 높은 안전 등급을 받을 수가 없게 돼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이제 이런 카메라가 있으면 좋은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세코닉스의 미래를 이끌고 갈 정말 멈출 수 없는 세 가지 거대한 순풍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을 위한 규제의 힘. 둘째, 더 똑똑한 차를 향한 기술의 발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메라는 라이다나 레이더에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정보를 종합하는 가장 기본 센서라는 사실입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회사를 지켜볼 때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투자자 관점에서의 핵심 체크포인트들을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코닉스를 보실 땐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첫째, 핵심 고객사인 현대모비스 내에서 지금의 높은 점유율을 지켜낼 수 있을까? 둘째, 골칫거리인 폴란드 공장의 물류비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셋째, 점점 치열해지는 경쟁 구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차 그룹 외에 새로운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올까?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대한 성장 파도에 올라타 있기는 하지만 눈앞에 닥친 단기적인 시장의 난기류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하는 전략적 생존자. 바로 이것이 현재 세코닉스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마지막 질문은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과연 세코닉스는 2025년이라는 이 숨고르기 구간을 그냥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 자동차 비전 시장을 제패하기 위한 더 높은 점프를 위한 움츠림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행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나 자문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